안녕하세요. 사이버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차분히 해주시고요. 과제 잊지 마시고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개인 톡이나 아니면 게시판에 질문에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운 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 강의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영상 FX하고 1인 미디어를 쭉 프리미어를 우리가 매뉴얼대로 한번 제가 체크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달려갈 길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에펙을 좀 부지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프리미어 부분을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이팅 합시다. 네, 조명을 지금 안 켜니까 얼굴이 되게 붉게 나오는데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화면을 좀 보시면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캡처를 받은 건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판서를 해가면서 작업을 이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키면 어떤 화면이 뜨냐면요. 지금 잠시만요. 이쪽으로 옮겨놓고, 지금 요런 화면이 뜨죠. 요런 화면이 뜨고, 아니면 뭐 인텔 칩도 뜨고 여러 가지 뜨는 것 같아요. 학생마다 좀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 GT720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GT720인데, 이 부분이 서포트,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업그레이드 하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인텔 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 칩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가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라 이거죠. 업그레이드를 하라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게 이제 학교에 있는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눌렀더니 지금 이제 GT730인데요. GT730인가요? GT30인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지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지금 뭐 인텔 것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관련돼서니까 GT730이네요. 그 사이트에 GT730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게 안 떠요. 안 떠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제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검색을 해서 사이트로 들어갔는데 그게 안 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클릭하고 선택이죠. 죄송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에서 뭐 업그레이드인가 그걸 누르면 돼요. 업그레이드 누르면 그때 창이 이제 두 개가 떠요. 창이 1번 뜨고 2번이 이제 두 개 뜨는데 첫 번째가 인터넷에 뭐 검색해서 업그레이드 한다 그런 게 있고 2번은 지금 설치된 뭐 드라이버를 검색해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거예요.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지금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설치가 돼요. 그래서 재부팅하고 하시면 이상 없이 되고요. 재부팅 안 해도 작동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시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뜨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프리미어가 프로그램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까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적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제가 PDF를 띄워놨는데 좀 화면을 조금 마칠게요. 지금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라서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가 그 영상 촬영 익히기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조사를 하고 반별로 좀 다르긴 한데 조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지금 조명을 조금 밝게 했어요. 너무 붉은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이제 화면 크기 따른 뭐 연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화면 연출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앵글을 갖다 놓고 찍을 때는 그렇게 이제 자기가 봐가면서 연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림을 그리실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연출의 방법을 사실은 우리가 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에 뭐 지금 A반인가요? A반은 이제 우리가 무빙웍 했던 거, 무빙턴 했던 것들을 다시 작업을 지금 진행할 생각입니다. B반은 일단은 조금 전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사를 했듯이 이게 앵글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연출력이죠. 예.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풀샷, 롱샷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신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어떤 앵글이 어떤 느낌을 준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딴 걸 한번 봅시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조금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영상 편집 용어 익히기인데 요거는 이제 교차 편집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상황 또는 인물을 번갈아 주는 편집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일 시간대에 벌어지는 것들이 이제 상황을 연출하는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내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 얘기하는 거죠. 내레이션 설명하고 하는 거. 뭐 듀레이션은 뭐 클립이 재생되는 시간, 클립의 위치를 얘기를 한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디졸브 우리가 이제 계속들 이제 화면 전환 얘기하는 거죠. 예, 디졸브 화면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타켓, B 타켓 우리가 하는 거 얘기 계속 했었죠. 예, 그걸 디졸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러닝 타임은 전체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길이. 그 레이프트는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리프트라고 제가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리프트라고 했고요. 자, 지금 리프트는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서 단어는 뭐 낮은 곳에 높은 곳에 사람을 실어내는 의자의 탈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예, 이게 네이버에서 찾아야 되나요? 네, 네이버에서 다시 한번 영어 사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면 검색을 해야겠죠, 그죠? 네. 리프트 하면은 뭐 들어올리다, 끌어올리다, 뭐 승강기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그죠? 자, 여기서는 뭐냐면 필요 없는 물을 축출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올린다 빼낸다 라는 식의 해석인 거에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BGM 네 BGM은 뭐 배경음악이죠. 예, 배경음악 네 배경음악. 그 다음에 샷 자, 녹화 버튼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가 정지할 때까지 시킨 영상을 말하는 거예요. 샷 레코딩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소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영상 소스나 이미지 소스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퀀스 이것은 시퀀스라고 그러네. 시퀀스라고 되고요. 그러니까 발음의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씬들이 모여서 구성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짤막한 영상들이 우리 클립으로 합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열고서 그 다음에 시퀀스를 반드시 합니다. 시퀀스에서는 어떻게 내가 영상 사이즈나 어떤 걸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퀀스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씬. 자, 씬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시퀀스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의 여러 개의 씬들이 모여서 시퀀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 전개되는 단일 상황이에요. 액션 사건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되는 것들도 뭐 깊이를 따지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씬이라는 게 뭐다. 그 다음에 시퀀스는 뭐냐. 그러니까 씬들이 여러 개 모여서 시퀀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라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볼 수도 없고요. 전에는 이거 시험도 봤는데 어, 어쨌든 언니들 말고요. 전에는 시험도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웃점, 아웃 포인트라고 그러죠. 예, 영상이 끝나는 부분, in, out, 그죠? in은 I고 그다음에 output은 O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I와 O를 갖고 우리가 진행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그거 기억하시나요? 그다음에 어셈블은 뭐냐면 뭐 촬영된 영상 중 OK 컷을 골라 편집 과정에서 마치 클립을 정렬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속 편집, 그다음에 오버라이트. 오버라이트는 뭐냐면 오버레이랑 같은 거죠.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오버레이 하면은 그 밑에 거에서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레이. 자, 그다음에 와이프라 그러죠. 와이프는 새로운 장면에 이전 장면을 닦아내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쓱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영상이 있으면 영상이 이제 이렇게 화면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화면부터 쭉 하고 이제 밀고 오는 거를 얘기를 하죠. 예. 그다음에 뭐 익스트랙트라고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인서트는 들어가는 거죠. 그죠? 삽입이죠. 인서트는 삽입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껴놓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이게 영어로 돼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지는 거 개념은 다 외국에서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한글 번역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글 번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굳이 한다면 말이 길어지겠죠. 이게 인점, 영상이 시작되는 점, 그죠?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 예. 컷, 자르는 거죠. 컷 편집은 잘라서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클립은 뭐냐면 하나의 그 조가리를 얘기를 하죠. 쪼가리? 말이 좀 이상하네. 네, 그다음에 키프레임. 자, 키프레임은 되게 중요한 거죠. 뭐냐면 그 영상의 효과가 적용될 때 효과의 시작이나 끝, 효과의 값 변동이 적용되는 프레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키 값이 뭐냐면 위치점이랑 투명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값들에 의해서 영상들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영상들은 그 컴퓨터 자체가 전부 다 프로그램의 언어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 화면에는 지금 이렇게 화면처럼 이미지가 보여지지만 실질은 무수한 그 도스 단어들과 명령어들로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타임코드는 시간인 거죠. 시간. 신, 분, 초, 프레임.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죠. 시간, 그죠? 24시간. 분, 60분. 그죠? 60분이면 1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분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59분, 그 다음에 60분. 초도 마찬가지죠. 60초는 존재하죠. 59초, 1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프레임은 지금 두 가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프레임은 보통 30프레임, 요즘은 60프레임이에요. 저번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영상이 그렇게 눈에 많이 안 봤던 시대에서는 30프레임 갖고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상의 시대잖아요. 모든 것이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이미지의 어떤 세상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의 눈은 계속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60프레임을 이제 해야지 부드럽게 느낀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60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30프레임일 때는 24프레임을 애니메이션은 투콤마를 해서 12개를 그려가지고 24프레임을 해가지고 30으로 뻥 튀겼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면 동작들이 되게 좀 어설퍼요. 어설프고 좀 한 게 뭐냐면 나머지 것들이 우리가 눈이 좋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60프레임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공정 과정은 전부 다 아직도 30프레임의 공정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뭐랄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3D는 2D는 상관없어요. 대기 부분이 30프레임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나와요. 그걸 한번 더 잡아보세요. 되게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거는 이 제작 과정에서 아직도 30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30프레임과 60프레임은 결국 돈의 문제예요. 우리가 카메라 갖고 찍는 거는 60프레임을 설정해 놓고 그냥 찍으면 되죠.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하면 돼요.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한 장 한 장씩 그려 들어가든가 제작을 하는 상태에서는 결국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더 많은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웹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인터넷상이나 모바일로 봐서 머릿속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영국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무빙웍이 많이 들어가요. 중간중간에 무빙웍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는 거죠. 물론 약식의 애니메이션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좀 더 사람들이 집중을 좀 갖는 방식으로 좀 가져가고 있어요. 곧 우리도 그렇게 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가 드래그를 하는데 어느 장면에서는 이 작가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은 무빙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에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뭐냐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러니까 들어오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은 들어오는 지점, 페이드는 아웃 지점. 그러니까 페이드 부분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페이드. 예. 자, 페이드는 뭐냐면 이게 점점 사라지게 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죠? 점점 희미해진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두 가지도 있어요. 뭐 풍미가 없는, 맛없는, 평범한, 시시한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페이드라고 자체는 희미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희미해지게 한다, 서서히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창을 좀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그 뭐 단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검색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저한테 질문하고 그럴 때도 발음에 좀 문제가 있거나 뭐 제가 발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스펠링 검색해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질문을 안 받겠다라고 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질문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 뭐 마감이 뭐 과제 마감이 12시잖아요. 1월에 12시인데 일요일 날 6시나 7시쯤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 질문도 프리미어가 안 돼요. 막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글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뭐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올릴까요? 뭐 아니면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일요일 전에 이 수업에 대해서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잘 안 되는 것 같은 질문은 언제든지 받습니다. 그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질문을 안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날 6시나 7시에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작업해서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상시에 좀 일찍 작업을 하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작업을 하게 물론 개인 사정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시간에 작업해서 과연 제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안 받겠다는 얘기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얘기를 할 때 머리하고 몸통하고 꼬리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몸통만 얘기하든가 꼬리만 얘기하든가 머리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분명히 수업 시간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충분히 잘 안다라고 인지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식의 질문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서 당연히 그 궁금하거나 수업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모르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죠. 교수자는 모르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요.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프레임은 그 이제 영상을 그 구성하는 단위 우리가 1학기 때도 얘기했죠. 1학기 때도 얘기했는데 1학기 때 얘기했네요. 아마 1학기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라고 60프레임 그러면 60장이에요. 30프레임은 30장. 그러니까 30장이 1초 안에 움직여야지 시각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이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영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하나를 엮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코덱은 중간중간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을 빼도 별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게 코덱이 어떠냐에 따라서 요즘 코덱은 보통 이제 MP4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제일 잘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코덱을 안 쓰게 되면 이제 AI로 렌더링을 하든가 이렇게 되면 그 용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예. 프로젝트는 프레임에 진행되는 편집 작업을 저장한 파일을 얘기를 해요. 예, 거기 안에는 뭐 시퀀스 여러 개의 시퀀스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보여요? 프로젝트 안에는 한 개의 시퀀스로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시퀀스도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 시퀀스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제가 전에 작업할 땐가요? 그 영상에도 시퀀스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저장할 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백이라고 그래요. 플레이백. 그러니까 플레이백. 아, 예. 자, 이거는 뭐냐면 영상 소스를 편집 완료한 영상, 그러니까 적용된 효과를 재생하는 걸 말한다라고 하고요. 좀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시스템 메모리를 활용해서 플레이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플레이백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플레이백 해상도를 낮출 경우 모니터에 보이는 화질이 저하되고 시간은 줄어들지만 최종 결과물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영상을 찍고서 조정하거나 편집할 때는 영상을 굳이 볼 이유는 없어요. 퀄리티 있게 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영상 화질이 높으면 결국 컴퓨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베거스 할 때 베거스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좀 영상 편집하기 되게 수월하다라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베거스에서 프리뷰를 보시면 디폴트라든가 뭐 베스트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를 풀로 놓으면은 결국은 원본 이미지 그대로 영상이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사실은 걔도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는 거고 걔가 기존의 디폴트를 좀 단계를 낮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벼운 듯한 느낌을 받는 것 뿐이에요. 물론 클립과 클립 사이에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이 자연스럽게 되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프리미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퀄리티를 좀 낮게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PIP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PIP는 뭐냐면 지금 피처인 피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 안에 영상 효과 중 한 가지로 그림 위에 다른 그림을 겹쳐서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IP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텔레비에서 저도 이제 그 뒤에 작업할 때 PIP로도 작업을 할 건데요. 영상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에서 메인 영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조그만 영상들을 이렇게 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상 위에 조그만 영상, 물론 두 영상이 움직이는데 그 조그만 영상을 올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림의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영상에 조그만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화면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조그만 화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이버 강좌를 보면서 제 얼굴이 밑에 조그맣게 나오죠. 요거를 이제 PIP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PIP.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메인 영상에 또 하나 영상이 올라가는 걸 PI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보시면 자, 해상도에 대한 부분인데 요 해상도는 제가 계속 적어놔도 저도 막 이게 참 속상하게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카페에다 좀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카페 그 게시판 우리가 애니메이션 FX 거기다가 상단에다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FH 같은 게 이제 의미가 없죠. 그냥 HD예요. FH라고 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1920에 1080 1080이죠. 요건 아실 테고. 그다음에 이제 2K예요. 2K가 4K가 아직도 혼돈에 있는데 2K와 4K는 정말 다르죠. 25 60에 1440. 지금 여기 비율은 다 16대 9예요. 그렇죠. 4K. 4K인데 3840에 그렇죠. 2160. 이거면 충분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카페에다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4K 같은 경우 UHD라고 해요. 이게 일단은 뭐, 확정이 돼 있네요. 그죠? UHD다라는 거예요. 그쵸? UHD. 자, 실내에서는 그 HD, 풀 HD 뭐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HD, 풀 HD 그냥 풀자로 써야 되네요. 또 분류가 되네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풀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지금 요즘은 그 FH, HD 아예 안 써요. 예, HD는 아예 안 씁니다. 안 쓰고 FHD부터 4K까지가 요즘 6K, 8K까지 가요. 6K, 8K까지 갑니다. 지금 보니까 그 6K짜리 그 카메라처럼 이게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보니까 그 보통 카메라가 가격대가 보통 바디가 카메라 바디가 이제 그 소니 알파 7 같은 경우 기본이 바디가 뭐 150, 200에서 250, 300, 뭐 400도 가는 거 있는데 어쨌든 200 정도 선인데 고 지금 그 6K 찍는 그 그러니까 카메라처럼 생긴 캠코더예요. 카메라처럼 생긴 컴퓨터인데 그 검색했더니 한 200만 원 초반이더라고요. 그 렌즈는 원래 뭐 200만 원, 300만 원 막 그래요. 카메라 렌즈들이. 근데 렌즈는 호환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쓰는 캐논 렌즈나 이걸로 호환이 돼서 바디만 사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6K까지 촬영이 되는 거죠. 근데 6K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6K를 촬영하게 되면 데이터가 장난 아니에요. 뭐 하드가 보통 우리가 지금 글쎄 여러분들 뭐 1테라, 2테라, 3테라 뭐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제가 지금 구매해서 쓰고 있는 게 10테라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금방 차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찍은 거를 우리가 언젠가 쓸 텐데 보관을 안 할 수는 없고 환장하죠. 그다 버리면은 또 그 다음엔 못 찍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4K 정도의 영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보관을 하셔야 돼요. HD 같은 경우는 FHD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있으면 사실은 이제 시대가 좀 지나면 FHD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그 720, 480 쓸 때 1280에 720 정도 수준이 오면 오 720보다 훨씬 좋다라고 확 차이가 느끼는데 지금 뭐 720 사이즈 같은 경우도 720이나 1280 같은 사이즈 여러분들 보시면요. 뭐야 이거 옛날 영상인가 이렇게 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 찍을 때 FHD로 하고 거기다가 60프레임을 넣어요. 그러니까 30프레임과 60프레임 차이가 커요. 우리 유튜브에서 제가 올리는 거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그 토니워키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어 그쵸. 60프레임이라고 써 있잖아요. HD 60프레임이라고 빨갛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처럼 해상도 차이가 엄청 큽니다. 자, 그다음에 코덱이랑 관련된 건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뭐 인코딩하고 그런 거니까요. 예. 코덱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 코덱을 쓰면은 이 용량 자체를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용량을 굳이 뭐 줄이지 않고들 막 사용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가 워낙 비싸가지고 자꾸 이제 줄이고 이런 부분인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외장하드가 많이 싸졌죠. 뭐 여러분들한테는 늘 뭐 비쌉니다. 예. 늘 비싼데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싸진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는 장난 아니게 싸진 겁니다. 그래서 코덱 부분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동영상 다운받거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과거들 같은 경우 뭐 코덱스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은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MP4나 뭐 그 MP4로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제가 이제 그 불법 영상 그죠 올라온 것들을 안 봐가지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예. 자, 지금 이제 그 지금 프리미어에 대해서 지금 나오면서 챕터에서 뭐 진행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창들만 이미지만 보면 그죠? 예, 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정품을 구매했을 때 최근 당연히 정품을 구매한 개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규제 쓴 사람은 당연히 정품을 써야겠죠. 저도 정품 씁니다. 예, 정품 쓰고요. 그래서 뭐 그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예, 뭐 서로 세팅하는 것도 있고 팀 작업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장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뉴 프로젝트 4번 그죠? 예, 뉴 프로젝트나 오픈 프로젝트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오픈 프로젝트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했던 것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쭉 밑에 여기 그 7번 그죠? 예, 7번에 쭉 나와져 있습니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우리가 폴더를 저장을 할 때 가지고 들어올 때
오픈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죠.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 계속 말만 하는 건데요. 자, 이제 폴더를 만드는 거죠. 폴더. 예. 오늘이 6일인가요? 네, 폴더 이름을 2020 11 06이라고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07인가요? 6인가요? 어쨌든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확대를 되면 폴더가 이렇게 있죠. 예. 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폴더에 또 폴더 안에 폴더가 있는 거죠. 자, 여기 폴더는 이제 소스 폴더, 뭐 여기는 뭐 사운드 폴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작업 폴더,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소스의 폴더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각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마구마구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사운드 뭐 적을 테고, 작업 폴더도 뭐 프로젝트 저장한 거, 다시 한번 저장한 거, 또 프로젝트 최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완전 최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파일이 늘어납니다. 자, 이런 식의 파일들이 여기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화면에 뭐 이제 소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운로드함에 뭐 소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문서에 뭐 소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소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로 작업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아예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이 불가능하진 않죠. 근데 여기 있는 건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시고, 바탕화면에 소스가 있으면 바로 이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다운로드함이 있으면 바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USB 있잖아요. 예. USB에다가 전부 이 폴더를 다 이 안에 넣는 거죠. 폴더를 넣고서 자기가 A라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으면 다시 이제 B라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이 USB 안에 이 폴더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거기서 프로젝트들, 그 안에 프로젝트도 있겠죠. 지금 여기처럼 A라는 프로젝트처럼 A라는 포지션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 화면이 다 떠야 돼요. 뜨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소스들이 되게 중복해서 많이 저장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용량도 계속 커지죠. 왜 그러냐면 뭐 A라는 거를 배경 이미지를 내가 썼으면 뭐 오늘 한 거에도 있고 내일 한 것도 있고 막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니면 뭐 A 프로젝트 할 때도 있고 B 프로젝트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뻔한 잔소리 하나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필터 뭐 이런 거예요. 자,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뭐 세팅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화면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뜰 때 브라우저를 하잖아요.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됐으면 바탕화면에 내가 폴더 만들어 놓은 거로 저장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지금 보시면 제가 프리미어 잠깐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뉴 프로젝트를 했어요. 뉴 프로젝트 한 바탕화면에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놔야겠죠. 자, 제가 좀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좀 안 보일 거예요. 자, 20 오늘이 11월 06일 맞죠? 예. 06일 다시 01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브라우저를 눌러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만들어져 있죠. 2020 11월 06일 폴더에다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오죠. 예. 지금 화면이 이렇게 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0 11월 06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바탕화면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거기에다가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 다시 01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OK를 누르게 되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가 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파일에서 뉴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는 여러 명이 분산을 하는 거고요. 시퀀스를 만들어야겠죠. 시퀀스 만들면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잖아요. 화면에 보시면. 그쵸? 4K를 할 거냐, HD를 할 거냐. HD는 풀 HD의 개념이에요. 1920에 1080에 60프레임으로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4K는 지금 보시면 4K가 3840에 2160으로 잡혀 있죠. 여기에 이제 2K까지 더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2K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를 더 리셋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2K 하는 것들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자꾸 저도 기억이 없어서 지금 여기다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1학년 여기 안내, A반, B반 다 안내에다 올려놨어요. 2560에 1440, 2560에 1440이라고 제가 입력을 했어요. 2K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해야겠죠. 자, 세팅 부분에 여기다가 몇이죠? 2560에 2560이죠. 2560에 1440이라고 해놓고요. 프레임은 제가 60프레임을 놓겠습니다. 60프레임 놓고 그러면 세이브 하면 여기서 2K라고 제가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할 거예요. 2K 입력이 됐죠? 그쵸? 예, 2K라고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OK를 누르게 되면 여기 리셋 기본 리셋에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나오죠. 2K가 좀 생겼습니다. 2K, 4K, 김종인 HD. 그러니까 풀 HD라고 바꿔야 되는데 그죠? 예. 어쨌든 2K는 여기에 2560에 11440이고 60프레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형성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리셋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쵸?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 좀 옛날 거랑 섞여 있어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스텀을 해가지고 이 세팅 부분에서 새롭게 여기에 입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진행하시고 나서 세이브 프리셋을 하시면 되는 경우죠. 자, 그럼 저는 뭐 HD로 요즘 그 컴퓨터들이 조금 버벅거리고 그래서 쫄았어요. 예, 제가 쫄았습니다. 그 렌더링 시간 뭐 광이 만드는데 렌더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걸려서 사실은 정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제할 때 4K로 이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4K로 여지껏 하셨던 분들은 컴퓨터 자기가 우리 내 거는 그래도 좋아. 교수님 거보다는 나. 라고 생각하면 4K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렌더링 시간 때문에 시간적 과제 내고 과제를 내려면 또 렌더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걸려서 거기까지 하기 좀 어려우시면 그냥 4K로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제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예요. 문제. 자, 지금 뭐냐면 그 비디오 렌딩 플레이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가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플레이를 이제 그 타임라인에 영상을 올릴 때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안 보일 경우는 지금 되게 1번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1번으로.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야 플레이백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됐을 경우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제가 쓰는 그 델 컴퓨터도 좀 한 5년 된 거죠. 5년 된 거라서 했더니 화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쳤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안 보일 경우는 2번을 놓고 하시면은 100%다 보여요. 2번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서 플레이백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상으로. 그래서 2번은 기본적으로 다 되니까 영상을 갖고 들어와서 그 플레이 창에 화면이 안 보일 경우는 그게 설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거에 꼭 명심하셔서 2번으로 해놓고 하시면 이상 없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또 그 DB라는 거 있잖아요. DB하고 HDB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캡처할 때 쓰는 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캡처를 사용하진 않죠. 그죠? 뭐 저 같은 경우도 6mm 같은 경우는 이제 애기 찍은 사진이 많아요. 애기 동영상 찍은 사진이 많은데, 전에 다, 모르겠어요. 좀 탭은 있는데, 그게,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변환을 좀 많이 시켜놨는데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자체는, 어, 지금은 좀 덜한데요. 전에 같은 경우는 그 캡처보드를 사면 그냥 줘요. 공짜로 그냥 줘요. 캡처보드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캡처보드를 통해서 이제 많이 진행을 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 거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실습인데 간단히 뭐 시퀀스 만들고 설정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의 작업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 프레임스 하는 거 지금 예, 나머지 부분은 뭐 주사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사율에 대한 부분인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1080i하고 1080p를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참고적으로 우리가 동영상 강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져 있어요. 지금 이제 김종익 프로 같은 경우 보면은 비공개로 여러분도 볼 수 있게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등록금을 냈으니까 지금 오픈하면 안 되고요. 종강이 되고 한 1월 달쯤 돼서는 제가 김재희 프로로 사이버 강의한 거는 다 공개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을 다시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필요한 부분들 있을 때 그게 무슨 내용을 얘기했고를 좀 텍스트로 좀 바꿔놓을 생각이에요. 안에 설명에다가 지금 그냥 애니메이션 FX 뭐 9강 다시 03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만 놨잖아요. 근데 거기 영상이 뭐 어떤 얘기가 했다라는 것들도 좀 적어서 여러분들이 서치해서 볼 수 있게끔 제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프로젝트 저장하고 닫기는 저장하는 거 중간에 우리가 렌더링 하기 전에 꼭 저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잘못하다 보면 이게 세팅을 다 맞췄잖아요. 뭐 디테일하게 뭐 서서히 나타났다 어두워졌다 뭐 이렇게 여러 개 영상을 캡처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저장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렌더링 할 때 뻥 나면 예, 처음부터 다시 하면 저 같아도 승질나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꼭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뭐 세이브 하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뒷땅 당한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어떤 것들을 했으면 무조건 저장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 저장이 되기는 하는데 자동 저장을 할 때 시간을 너무 또 빨리 하면 우리가 이제 한글 할 때 저장할 때 문서가 보통 짧으면 상관없는데요. 문서가 길면은 로딩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시고 렌더링 하기 전엔 반드시 저장을 해야겠죠. 그죠? 예, 렌더링이 뻥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장을 하시고 렌더링 하시고요. 나중에 지금 그 메디아 엔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잠깐 제가 좀 인스톨이 됐나 모르겠네요. 메디아 엔코더를 저도 여기 있네요. 엔코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이제 메디어 엔코더입니다. 메디어 엔코더인데 여기 사용자 설정이 있고요. 그쵸? 사용자 설정 이쪽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코덱에 관련돼서 우리 렌더링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H.264 H.264니까 여기 보니까 쭉 나와요. 뭐 사이즈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품질이다 어쩌다 쭉 나오죠. 그쵸? 이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갖다가 맞춰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기열에는 뭐냐면 이게 영상을 우리가 이제 제가 보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보낼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렌더링 할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 진행하면서부터 제가 좀 보여드리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깜빡 잊으면 안 되는데요. 그죠? 어디다 메모를 좀 해놓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일단은 지금 진행되기 위해서는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요.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과제는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제는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가져오는 거 이거는 뭐 채널에서 뭐 가져와서 쓰는 건데 이거는 교재 관련된 것 같아요. 유튜브 다운로드 있잖아요. 이거 지금 퀄리티 너무 떨어집니다. 해봤는데요. 퀄리티 엄청 떨어져요. 음, 이건 쓰지 마세요. 아예 그냥 캡처하는 게 납니다. 이게 편하긴 하거든요. 편하긴 한데 워낙 퀄리티 떨어져서 뭐 소스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촬영한 거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프리미어도 지금 여기 보니까 되게 다 유튜브로 유튜브식으로 뭐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뭐 가지고 들어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까. 혹시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걸 쭉쭉 한 번씩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게 몇 페이지죠? 69페이지. 여기서 정리해 놓고요. 우리가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메모를 좀 해놓고 가야겠죠? 자, 지금 그 영상 편집 용어 익히기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46페이지요. 46페이지에 편집 용어 익히기. 예. 여기를 쭉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메모장으로 해서 LMS에다가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덱 전까지요. 100 아니야, 죄송합니다. 48페이지까지네요. 그렇죠? 예. 뭐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니까 요것들을 그대로 그냥 뭐 카피를 쓰시든 아니면 조금 자기는 좀 더 한번 검색을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가지고 우리가 LMS에다 올리고 그거를 LMS에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카페까지 올리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69페이지 세팅해서 다시 잡아놓고요. 69페이지죠. 좀 속도 있게 가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명은 뭐 아주 세밀하게 그 부분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계속 이어서 갈 거.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그 저장하는 방법, 프로젝트 저장하고 진행하는 방법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과제는 내야겠죠. LMS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과제는 내는데 일단은 영상 편집에 관련된 용어, 요 부분을 메모장으로 적으신 다음에 LMS에다 올리시면 돼요. LMS 올리실 때는 아무 안 넣으셔도 돼요. 안 내셔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카페로 이제 수업 시간에 과제를 내거나 진행하는 부분들은 제출하실 때 암호를 거셔도 되는데 암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알집으로 압축할 때 압축하기 누르고 어떤 형식으로 저장될까 그 맨 밑에 보면은 암호가 있어요. 암호로 저장을 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주셨잖아요. 그 암호 동일하게 계속 가시면 됩니다. 암호 바꾸면 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주신 암호로 이번 학기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속도 있게 갈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기존에 안 했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뭐 이렇게 시연을 보이든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영상 소스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보면 이제 과제가 나가겠죠. 과제 나가면 됐으면 스크린 캡처 식으로 할 거고 영상은 기존에 찍어져 있던 영상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뭐 강의 시간에 뭐 얘기를 또 할 거니까요. 어쨌든 고생하시고 네, 기운 내세요.